편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입 수험생들의 빠른 단기 합격을 돕는 상큼 유자쌤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블로그에 이전 편입 영어 교재 한 권을 제가 리뷰를 해봤어요. 성순이 선생님의 독해 전략 30이라는 교재입니다. 지금 편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김영편입과 그리고 위드 편입학원에서 독해 강의를 하셨던 선생님이신데 요 교재는 제가 2006년도에 편입을 준비하고 이제 2007년도에 편입을 합격하고 나서 편입 영어 과외를 바로 시작했어요. 그때 어, 독해는 이제 해석이 좀 어느 정도 되는데 독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에게 요 교재를 가지고서 같이 독해 연습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 교재는 독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가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이런 교재가 있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요 집에 있던 교재 꺼내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전 생각도 나고 참 교재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교재가 지금 두 권이에요. 독해 전략 30이라는 교재랑 그리고 또 다른 한 거는 문제풀이 전략 20인데 문제풀이 전략 20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중요한 것 좀 몇 가지 제가 블로그에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본 교재에서는 독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풍부한 어휘와 구문에 기반한 빠른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먼저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어휘도 알아야 되고, 이제 구분 독해를 해가지고 문장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편의 선생님들이 독해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서 이것도 참 중요해요. 제가 편입 영어를 공부했을 때 이제 어휘, 문법, 논리, 이제 독해 수업을 들었었는데 어휘랑 문법하고 그리고 논리 수업은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저는 독해 수업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해석 위주로만 아마 수업을 나가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요. 편입 선생님께서요. 그런데 이 교재는 독해하는 방법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독학하시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이따 설명했지만 독학 교재로서 상당히 설명이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인강이 이렇게 따로 필요한 교재가 아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강을 팔기 위해서 해설이 잘 안 나온 교재도 많잖아요. 하지만 이 교재는 독학을 위한 독학하는 편의 수험생들도 인강 없이 좀 쉽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자는 지문을 독해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독해 지문 속에서 부가 설명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충 읽어도 되는 부분과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모든 단어, 문법 실력을 동원해서 자세하게 읽어내야 하는 부분을 구별하지 못하고 독해 지문의 모든 문장을 같은 속도와 같은 제가 찍고 있으니까 제가 좀 수정 좀 할게요. 같은 깊이로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편입 영어가 독해가 이제 뭐 공무원 영어 독해보다는 이제 내용도 어렵고 문장도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든 지문을 다 꼼꼼하게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마다 좀 빨리 읽어야 할 부분은 빠르게 읽고 그건 선별을 해야겠죠. 또 자세히 읽어야 할 부분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지문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 정보를 가진 문장들을 찾아내고, 그렇죠. 이러한 필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들은 자신이 중요한 문장인 것을 암시하는 특별한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이러한 코드들에서 잘 설명을 해요.
또 교재 안에는 이렇게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상당히 학생들의 입장에서 독해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세세하게 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내가 더 앞으로 독해를 공부할 때는 이런 점을 좀 보완해서 공부된다.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상당히 교재를 만들면서 수험생들을 많이 생각하고 만든 교재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교재를 다시 리뷰해 보니까 이 교재는 좀 따뜻한 교재다.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들 배려한 교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가진단 테스트 부분이 있어서 독해 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편입 수험생들의 독해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자가진단 테스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독해 전략 30가지 나와요. 첫 번째, 이제 밑에 먼저 볼게요. 챕터 1에서는 지문의 요지를 보여주는 코드를 찾아라. 이게 지금 아마 책에 거의 안 팔 거기 때문에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각각 독해 전략이에요. 30가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첫 문단은 전체 지문의 나침반이다. 왜 단락이 바뀌는지를 이해해라. 반전에 주목해라. 지문의 색깔을 보기 위해 부정어를 체크해라. 연결어를 체크하고 그리고 글의 흐름을 잡아내라. 원오브 뒤에는 단락의 키워드가 나온다. 그리고 another, other, also는 단락을 대신할 수도 있다. 결론 암시어 뒤에는 글의 요지가 온다. 글의 이해와 독해 속도 조절을 위해 for example을 이용해라. 극도로 난이도가 높은 지문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해라. 자, 챕터 2. 저자의 주장을 보여주는 코드를 찾아라. 자, it 블라블라 that. 구문은 저자의 주장을 보여준다. 강조용법이겠죠.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는 저자의 강한 주장이다. 저자가 강조하는 표현에 주목해라. 흑백 논리는 저자의 강한 주장이다. 저자는 학자의 말을 빌려서 주장한다. 상당히 세세합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코드를 놓치지 마라. 과거와 현재 대조 구성의 신호를 잡아라. some others, 대조 구성의 신호를 잡아라. 다양한 대조 구성의 신호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죠. 비교 대조 구성의 신호어를 잡아라. 또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 제시, 숫자 열거, 그리고 시간 순서 연도 구성의 구분선을 잡아라. 정의와 분류 구성의 신호어를 잡아라. 그리고 팩트와 오피니언, 의견. 자, 이런 구성의 신호어를 잡아라. 누구 하나, 뭐 하나 잘났다는 구성의 신호어를 잡아라. 논쟁 구성의 신호어를 잡아라. 자, 마지막 챕터 4. 자, 독해 전략을 확장해라. 지문 속 마침표를 체크하고 주어를 따라가면서 읽어라. 단락을 쪼개가면서 읽어라. 내용의 유출을 이끄는 표현을 잡아내라. 그리고 독해 코드가 얻는 중요 표현을 잡아내라. 자, 이렇게 보듯이 선생님께서는 독해 전략 30개를 세세히 나열해서 각 독해 전략의 지문별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문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코드를 알고 독해 문제에 접근한 것과 모르고 접근한 것은 독해 푸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시간 절약과 또 시간 절약할 수 있고 문장을 쉽게 볼 수 있겠죠. 편집 독해 지문이 워낙 길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독해를 하는 두 가지 방법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한 거 한번 좀 볼게요. 전반적으로 독해 지문을 빠르게 우리 탑다운, 자, 지문을 빠르게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읽어 내려가다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시 바텀업, 자, 지문을 꼼꼼하게 읽기를 통해 철저하게 해석하며 읽자. 지문 중 어디가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 실력과 구문 실력을 동원해서 이런 바텀업을 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은 또 대충 빠르게 탑다운. 제가 지금 새벽이라서 정신이 없네요. 탑다운해서 내려가도 되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빠르게 읽은 부분과 그리고 지문을 꼼꼼하게 읽은 부분을 나누라는 거죠. 자, 본 교재를 통해서 지문의 어느 부분이 이런 발음을 해야 하는지, 중요한 부분인지, 또 어느 부분이 탑다운하며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지를 배울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독해 전략에서 첫 번째 보니까 첫 문장은 다른 문장들과 다르게 전체 지문에 대한 해독을 도와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보통 영어가 이제 두 가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첫 문장이 보통 중요하죠. 많은 학생들이 첫 문장에서 키워드와 지문의 방향, 이게 긍정적인 방향인지 부정적인 방향인지 파악하기는 하지만 지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새로운 문장들을 해석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첫 문장에서 읽었던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수험생들이 이제 편입 독해 지문을 읽다 보면요. 아무래도 해석만 하다 보면 내용 파악이 잘 놓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어민도 아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독해를 할 때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 같은 거 나오거나 또는 어떤 뭐 주제 같은 거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지문에다 표시를 하라고 해요. 왜냐면 표시를 안 하면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글을 읽다 보면 내용이 섞여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에는 표시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문장 다음에 오는 문장들의 해석이 난해할수록 첫 문장에서 파악한 요지를 기억하면서 지문을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능력도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는 독해 기술이다. 그렇죠? 독해 지문이 길어가지고 읽다 보면 내용도 막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표시를 반드시 해주세요.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수시로 첫 문장을 확인하자. 첫 문장에서 단락의 키워드와 그리고 지문의 방향,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방향을 잡고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빠르게 읽으세요. 크게 어떤 역접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쭉쭉쭉 읽으면 되겠죠. 자, 지문의 수많은 문장들을 같은 속도와 깊이로 읽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장을 정확하게 빠르마 자세히 보라는 거죠. 첫 문장은 지문 속의 다른 문장들과 같은 속도, 같은 깊이로 읽지 마라.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어휘와 구문 실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읽어라. 참고로 편입 수험생분들이 독해 지문 풀 때요, 뭐 시간 재서 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편입 지문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시간 재고 풀면은 제가 봤을 때 아마 내용 파악 많이 놓치실 거예요. 시간 재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출 풀 때, 학기별로 기출이 워낙 많잖아요, 편입은요. 그럴 때 시간 재고 풀고요. 평상시에는 천천히 내용 파악해서 풀으세요. 안 그러면은 감독해를 합니다. 막 감으로 독해해가지고 내용 파악 다 놓칩니다. 자,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테스트 딱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독해 전략, 각각 독해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이제 문장을 분석해서 각각 교재에서 설명한 독해 전략이 30개 독해 전략이 있었잖아요. 어느 문제에서 사용되는지 보여준다. 이거 참 대단한 거죠. 모든 지문들 다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해 놓으셨어요. 자, 이런 독해 전략을 자세하게 지문 안에서 보여줌으로써 편입 수험생분들이 독해 지문을 읽으면서 각 독해 전략이 실제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된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답의 근거, 오답은 왜 오답인지 어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또 그 옆에는 구문 분석도 있어요. 진짜 신경 많이 쓰셨죠? 이런 편입 기회들 요즘엔 보기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지문에서 어려운 문장은 구문 분석을 해놔서 독해 문장 안에서 문장 구조 분석과 어법을 확인할 수 있다. 자, 편입 영어 독해 지문이 어려운 편이라서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이거는 제가 쓴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독해를 하다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온다 할게요. 그러면 이 문장을 바로 해석을 딱 보지 마시고요.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이 해석이 안 된 문장의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 파악을 통해서 유추를 하는 거죠. 그리고 풀고 나서 리뷰할 때는 이 문장을 반드시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저는 그거를 독해 노트라고 합니다. 이 독해 노트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편입 시험장 갔을 때 편입 독해 지문을 읽을 때요. 내용 자체가 어렵잖아요. 철학 지문도 있고 뭐 인문, 사회, 자연과학 여러 가지 다양한 지문들이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어휘가 잘 몰라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사실 독해를 하다 보면은 어휘를 모른다고 해서 독해를 꼭 못하는 건 아니죠. 유추할 수 있죠. 그것보다는 이제 글을 빠르게 읽으면서 자신이 못 읽는 문장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독해 연습이 제대로 안 된 기초 수험생들 많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그러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좀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따로. 그래서 자신이 철저하게 약한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걸 연습을 안 하면요. 문제 뭐냐면요. 편입 시험 갔을 때 머리가 하얘져요.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제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독해 노트에 여러분들이 모아 놓으셔가지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긴 경우도 있고 문제도 많죠. 지문을 읽어내면서 버릴 정보들은 버리며, 그렇죠. 모든 지문을 우리가 다 꼼꼼하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연습할 때는 그래도 좀 꼼꼼히 봐주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버릴 건 버려야겠죠. 제가 봤을 때는. 자, 중요한 정보들만을 모아서 지문의 요지를 찾아내야 하며 이것은 엄청난 집중력과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한다. 그쵸? 근데 편입은 애시당초 영어를 1년 동안 공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이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드 같은 거. 지문수에서 때로는 코드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거나 또는 한 지문수에서 너무 많은 코드들이 잡히기도 한다. 이때는 그것들을 함께 합쳐서 지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한다. 계속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또 다음 내용 어떤 내용이 나올지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계속 해석만 하려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은 내용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편입 지문은 워낙 기니까 중간중간에 반드시 중심 내용 표시를 해주세요. 자, 지문을 읽는 순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첫 문장은 자신이 아는 모든 단어 실력과 문장 해석 실력을 가지고 최대한 충실하게 천천히 읽는다. 발음업 자세하게 읽는 거죠. 자, 첫 문장에서 키워드와 그리고 지문의 방향,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잡으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지문을 훑어내려간다. 사실 뭐 역적 구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빠르게 읽으면 되겠죠. 이때 첫 문장 뒤에 모든 문장들은 일일이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자신 첫 문장에서 잡은 아이디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은 대충 맞춰보는 식으로 지문을 훑어내려간다. 탑다운. 자, 혹시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을 만나도 연유하지 말고 지문을 읽는데 소비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내려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독해를 지문을 읽다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중요한 내용이면은 다음 문장이나 계속 반복해 줍니다. 영어의 특성상 재진술해 주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반복해 줄 거예요. 자, 빠르게 지문을 훑어 내려가다가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속도를 떨어뜨리고 발음업, 자, 자세히 한 단어씩 해독을 한다. 첫 번째는 지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자신이 첫 문장에서 잡은 아이디어와 지문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속도를 떨어뜨리고 천천히 문장 읽는다. 갑자기 글을 읽다가 막 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갑자기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좀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첫 문장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이해했던 것이 맞았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이해를 잘못했다면 자신이 잡은 아이디어를 교정해서 다시 읽던 곳으로 내려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로 지문을 읽는 속도를 떨어뜨려야 하는 경우는 첫 문장을 자세히 읽고 오타전 제가 교정할게요. 속도를 내서 빠르게 지문을 훑어 내려간다. 3지까지 독해 해독 코드 중 또 다른 코드를 만나게 되면 속도를 떨어뜨리고 그 코드가 있는 문장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 실력과 제가 지금 새벽 5시 13분이에요. 잠을 안 자가지고 지금 정신이 약간 몽롱합니다. 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글을 잘 못 읽는다 하더라도요. 자, 문장 해석 실력을 동원해서 가능한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읽는다. 발음업. 자, 이때 독해 코드들은 기존 코드가 합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코드에서 얻은 정보를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는 결정해야 된다. 이것은 반복된 훈련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은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는 훈련이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내재화해서 계속 반복해야죠. 우리 연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독해 지문을 만나게 되면 이 코드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쵸. 이런 코드들을 여러분들 알게 되면은 지문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잖아요. 코드들을 모르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다르겠죠. 그래서 자동화 때까지 반복해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 교재 마지막 리뷰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본 교재의 장점. 일단 어려운 편의 지문에서 이런 30개 독해 전략이 각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독해 전략을 암으로써 여러분들이 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문장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각 지문에서 어떤 독해 전략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려운 문장은 구분 분석을 해놨고요. 본 교재의 아쉬운 점, 저는 웬만해서 아쉬운 점은 적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아쉬운 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독학하시는 수험생들에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능에는 자기스토리 독해 영역 교재가 있다면 편입에는 이 교재가 있습니다. 자, 본 교재 활용법. 독해 전략을 먼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문제 풀 때는 여러분 뭐 시간적으로 풀지 마세요. 빨리 읽으면서 막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에서 빨리 읽는 연습을 하되 평상시에는 내용 파악해야 돼요. 그럼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는 계속 표시를 하자. 자, 그리고 후에 답을 확인하는 거죠. 문제 풀고 나서.
그리고 지문에서 정답이 그거 찾으시고요.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해 보세요.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취재자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독해 시험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틀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장난치는지, 그럼 매력적인 오답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독해 노트에다 따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분석을 해주세요. 아, 유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폐 독해 지문 읽을 때요. 이거 막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문 독해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 분석이 필요하지만, 아, 독해 풀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문장 구조 분석하느라고 내용파 다 놓칩니다. 독해할 때는 그냥 읽으면서 중심 내용을 표시를 해주세요. 대신에 읽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매력적 오답이 걸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해설을 보고서 각 문장에서 어떤 독해 전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어휘도 있잖아요. 저는 이거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좀 정리하라고 해요. 편입이 어휘가 양이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막 지아리 어휘도 외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교재 보는 거에서 많이 벗어나서 나오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그런 어휘면 어차피 난데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런 독해용 어휘 노트 만드시면요. 정말 수많은 단어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 보세요. 뭐 쉬는 시간, 전신 시간, 잠자기 전에, 뭐 버스 안에서 잠자기 전,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편입 어휘 교재랑 겹치는 단어든 복습 효과가 있고, 또 여러분이 보고 있는 편입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은 보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시고요. 편입 독해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휘 싸움이에요. 여기에 어휘를 얼마나 많이 아냐. 그래서 어휘가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중학교형 단어, 막 수능형 단어, 쉬운 단어부터 편입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독해에서 거의 어휘 싸움이에요. 편입 시험은 독해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휘가 어렵기 때문에 편입에 독해에서 나오는 어휘는 자주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정리해 주시고 자투리 시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후 2교재 1도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 교재인 문제풀이 전략 20으로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필기를 했더라도 다시 보면요. 또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시 보면은 아 전에는 어설프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 근데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좋은데 대신에 이거를 다 보고서 요 문제풀이 전략 20으로 넘어가면은 독해 푸는 감이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교재에 문제풀이 전략 20으로 넘어가되 특정 시간은 요 앞에서 배운 독해 전략 30 이걸 복습하는 시간 좀 같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빠르게 읽어보는 거예요. 속도 연습하면서 내용 파악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성순이 선생님의 독해 전략 30 교재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아, 이런 교재도 있구나. 그리고 아, 이런 식으로도 독해 문제를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구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편입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톡 솔루션 23으로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